대한민국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한경 베스트 애널리스트 전략. 오늘은 ESG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한 신한투자증권의 이정빈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예. 1위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수상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이 상을 타도 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 저보다는 저희 하우스에 대한 그 공로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하우스 대신해서 상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예.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먼저 ESG에 대해서 강점과 약점 분석을 먼저 부탁드렸거든요.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부 환경의 강점은 상법 개정 리포트, 포럼 등 영향력 있는 컨텐츠가 제작되고 있다는 점, 먼슬리 발행, 지배구조 이슈에 대응, 내부 신뢰가 확보되고 있다는 점을 꼽아주셨습니다. 다만 약점으로는 아직 운용이라든지 IB 쪽 이 ESG의 연계가 미흡하다라는 점, ESG 공시의 지연, 투자의 아이디어 작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꼽아주셨습니다. 기회 요인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유도 등 정책의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다. 외부기관, 미디어발 ESG 협업, 출연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위험 요인으로는 글로벌 ESG 냉각기다. 특히나 미국발 정책의 후퇴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정책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은 지금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앞서서도 살펴본 것처럼 올해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는 또 상법 개정안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이 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ESG에는 어떤 영향을 구체적으로 미치게 됐는지 전반적인 큰 그림을 그려주신다면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ESG 중에서 가버넌스, 지배구조 부문의 실질적 전환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상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즉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인데 이 법안이 통과된 것만으로도 기대할 수 있는 기대 효과는 기존에 존재했던 주주가치 훼손 사례의 감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만으로도 이미 주식시장에는 주가가 선반영이 되어 있고 3,000포인트를 돌파하는 데 기여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이러한 시발점이 주식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 강화로 연결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직면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에 적극적인 주주 활동이 늘어나는데요. 이러한 상법 개정을 발판 삼아서 기업들의 지배구조 투명성이라든지 아니면 주주 환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관련해서 저 PBR이라든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도 추가적인 상승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주가적인 측면에서 생각하고 계신가요? 예, 맞습니다. 기업들이 분리과세가 통과가 된다라든지 주주 환원, 자사주 매입 소각까지 연결된다라면은 이 부분은 결국에 자본 총계에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동안에 이 주주 환원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상장사들의 자본 총계는 비대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다이어트가 진행이 돼야 되고 자본 총계가 슬림화가 되면은 ROE 상승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ROE에 대한 자본 효율성이 증가하면 결국에 투자자들이 바라는 EPS 증가가 이루어지고 이 부분은 궁극적으로 주가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메커니즘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배구조의 투명성도 강화가 되면서 우리나라 재평가가 또 코스피, 코스닥 측면에서 받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ESG 쪽에서 보자면은 ESG 공시 의무화가 지금 3년 동안 유예가 됐다고 들었거든요. 이 부분이 다시금 추진이 될까요? 예, 맞습니다. 미국의 SEC 기후 공시도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공중에 붕 뜬 그런 상태였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작년 4월에 KSSB의 이런 최종안이 공개 초안이 발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약간 조금 공중에 붕 뜬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정부 들어서면서 지금 다시 가속화가 되고 있고 ESG에서 결국에 골자는 그거거든요. 그 지속 가능 관련된 정보라든지 기후 공시를 해가지고 이거를 위험과 기회 요인이라는 TCFD 기반으로 투자자들 볼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속화가 된다라면은
확실히 책임 투자라든지 이런 분야가 발전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서 말씀하신 미국 부분은 잠시 후에 추가적으로 도움 말씀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의 주주 환원 정책, 실제로 기업들이 주주 환원을 이에 따라서 많이 하게 될까요? 물론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정해진 바가 없긴 하지만요. 예. 특히 이제 주주환원과 연결되는 부분이 세법 개정안 가운데는 분리과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지금 이게 10억이냐 50억이냐 아직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대주주 양도세요. 대주주 양도세라든지 뭐 이런 부분 그리고 분리과세가 사실은 제일 그 배당 성향이랑 연관성이 있고 이 부분이 통과된다면은 기업들의 배당 성향 확대에는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앞서서 제가 뭐 저밸류에이션 종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 전략을 도움 말씀을 잠깐 들어봤는데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어떤 종목에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무래도 그 1차적으로는 주주 환원 관점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미 올랐던 그 자사주 지분율이 높았었던 기업들이 결국에 주가 상승을 했던 이유는 소각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거든요. 결국에 자사주 소각한다는 의미는 EPS 상승 효과랑도 맞물립니다. 그래서 결국에 주주들에게 돌려주겠다라는 거고 이 부분이 연결이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 자사주에 대한 그런 투자 컨셉을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고 두 번째는 배당 성향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분리과세에 대한 기준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35%에서 40%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기존의 35%나 40%에 못 미치는 기업들의 확대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런 ROE가 기본적으로 유지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주주 환원은 주가 상승에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안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자산주, 기존에 심히 저평가를 받고 있던 자산주에 대한 주가 리레이팅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은 이미 상반기 때 주식시장에서 프라이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가가 상승했었고 자산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중소형 회사들이라든지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지난 6월에는 리포트를 보니까 국내외 ESG 패러다임의 전환기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더라고요. 국내는 물론이고 미국도 앞서서 잠깐 언급한 바가 있는데 일단은 미국과 유럽의 ESG 정책에서 지금 뚜렷한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글로벌 이원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은 ESG 기조가 후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리적인 도구만큼 남겨놓은 상황이고 그게 청정 오염법이라든지 청정 경쟁법, 뭐 오염물 처리법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게 사실 미국판 기후 관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은 아직은 유효하게 남아있는 상황이고 유럽은 옴니버스 패키지라든지 현실 가능하게끔 조정 기준을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중국은 신재생이라든지 이런 쪽을 잘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가마다 다 제각각이고 우리나라는 이제 신정부가 들어서면 다시금 ESG 부각시키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이게 공식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 미국은 일단은 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기존대로 추진을 하는 거고 중국도 3060 계획이라고 해서 계속 기존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한국도 결국에는 이제 하지 않을까 ESG 공식을 지금도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집권 이후에 이렇게 ESG 규제를 좀 전면 후퇴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어쨌든 대미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ESG와 관련해서 대미 수출의 함에 있어서 좀 염두를 해야 될 사항이 지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미 수출에서 염두를 해야 될 부분은 사실 이제 그 기후 관세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미국판 기후 관세가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26년부터 시행이 될 거고 그러한 관세 측면에서 저희도 사실 대응을 안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피상적으로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 본질적으로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 지금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에는 ESG 정책 강화를 한다라고 들었거든요.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기업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도움 말씀을 좀 주신다면요. 그 신정부 같은 경우에는 ESG를 전략적 산업 육성 프레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 산업, 재생에너지 확대, 공시 의무화,
기후금융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규제처럼 보일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자금 조달과 그런 시장 평가, 자본시장에서 평가에 있어서 핵심 장기적으로는 핵심 기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기업들에게는 확실히 이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연기금의 책임 투자 강화를 고려를 했을 네. 때 상장사의 ESG 내재화는 선택이 아닌 전제 조건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기업은 규제를 회피할 것이 아니라 ESG를 오히려 활용한 리레이팅 재평가 기회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ESG 투자 관점에서 향후에 유망하게 볼 산업군이라든지 섹터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1차적 저희가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신재생도 그 ESG 환경 한 분야이기 때문에 요즘에 주가가 또 랠리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재생을 1차적으로 그 제안을 드리고요. 궁극적으로 이 인바이러먼트라는 환경 분야 안에 있는 친환경 소재, 탄소 포집, CCUS, 재생에너지 등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회 분야는 조금 환경이나 뭐 가버넌스보다 약하지만 공급망, 인권 모니터링, 헬스케어, 데이터 보안, 소프트웨어 이쪽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안에서 메인은 가버넌스다. 지배 구조고 이런 지주사라든지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의 앞장을 서고 있는 기업들을 주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ETF 투자 환경 규제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는데 향후에 전반적으로 투자 전략을 가져감에 있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그 ESG 세 가지 글자를 그 기회라든지 위험 요인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 미래의 성장성은 이런 환경이라든지 인바이러먼트 쪽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당장에는 이게 돈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성이 있는 분야거든요.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신재생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저희는 성장을 찾아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가버넌스는 저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지배구조 측면에서 정책들이 나타나고 있고 주주 환원이 늘 수 있고 코스피가 이제 4,000포인트라든지 그 이상을 갈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기업의 펀더멘털인 어닝하고 주주 환원과 선진화된 그런 문화가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저희는 이 ESG 이제 더 이상 그런 뭔가 배제 수단이라든지 네거티브 하는 스크리닝하는 그런 툴이 아니라 알파라는 그런 기회 요인으로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ESG 준수는 또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것이다. 알파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 증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재평가가 이에 따라서 되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한경베스트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ESG 분야 1위를 차지하신 신한투자증권의 이정빈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